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보면 호텔 세탁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알칼리를 쓰다 보니까 수건이 뻣뻣해질 수밖에 없고 누렇게 자꾸만 황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정집에서 냄새를 없애는데 가장 좋은 거는요. 안녕하세요. 세탁 경력 30년 넘은 세탁 나눔방 운영하는 매니저 안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늘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저한테는요, 많은 유튜브들이 와서 그럽니다. 수건 신내 얘기하는데, 수건 신내는 없애는 건 되게 단순해요. 수건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세수를 하고 나면, 샤워를 하고 나면 몸에 있는 각질 있지 않습니까? 이 단백질 구조가 습도와 맞아서 냄새가 나는, 신내가 나는 거, 즉 말해서 수건 안에서 부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름기나 단백질이 썩고 있다. 근데 이거를 제거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한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세탁기를 우리가 늘 사용하면서 매일 사용하나요, 주부님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보통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저희 같은 전문 업체는 하루에 몇 번씩 계속 돌리니까 문제가 되질 않는데, 가정집에서 놓치는 게 있어요. 세탁기가 끝날 때 마지막 세탁이 다 끝나고 나서 구연산을 넣고 마지막에 헹굼을 해갖고 탈수를 해주시면 냄새가 안 나요. 왜? 세탁기 욕조 뒤에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우리 몸에 나오는 각질, 몸에 나오는 기름기 뭐 이런 것들 지방이 많이 쌓여져 있고 어두컴컴하죠. 습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개들이 썩어서 누적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루만 지나도 균이라는 게 썩기 시작하는데, 얘들이 썩지 말라고 방부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탁을 하고 끝나고 나서 구연산을 넣고 마지막에 탈수를 한 번 더 해주면 그 균들이 살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가 세탁을 해야 냄새가 안 나는데, 그냥 넣고 세탁기를 돌리면 균들하고 세탁이 되는 거예요. 매일 냄새 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 반복적인 일을 늘 하는지 저는 정말로 내 여기 가슴이 터집니다, 여러분. 아니면 우리가 세탁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수도꼭지를 꼭 잠그세요. 수도꼭지를 잠그고 탈수를 수건을 넣고 한 장 타가면 세탁기 안에 있던 물기가 쭉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우리는 그런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냥 세탁기가 끝나고 나면 그냥 빨래 들고 내비두면 그 안에 있는 물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물과 우리 몸에 나오는 단백질, 세탁기 뒤에 묻어있는 지방,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썩고 있어 냄새가 나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 헹굴 때 다 끝나고 나서 구연산 조금 넣고 탈수 약에다 넣고 출근하시고 하면 냄새는 다음 세탁할 때 나지 않는다. 이게 되게 단순한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세탁기에서 우리가 냄새가 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냄새가 난다. 그러면 우리가 약국에 가면 붕사라는 게 있습니다. 붕사. 그게 약국에 샀을 때는 한 병에 1,000원 정도 가지만 인터넷에서 5kg, 10kg짜리 사면 5,000원, 10,000원이거든요. 이거를 세탁할 때 넣고 하면 살균 소독이 됩니다. 굳이 과탄산 알칼리를 써서 수건을 빨면 뻣뻣해지잖아요. 파일이라는 제품이 알칼리가 들어가면 자꾸만 깨져요. 우리가 건조기를 사용하면 그냥 가루가 떨어지잖아요. 이 파일이 전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결론은 알칼리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성세제의 온도, 미지근한 물 아니면 따뜻한 물에 세탁을 할 때 아까처럼 붕사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고 세탁을 해주면 냄새 제거되죠. 세균 제거되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탈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구연산을, 아니면 붕사 있지 않습니까? 붕사 같은 거를 넣고 마지막 헹굼해줘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냄새 끝! 가정집에서는 구연산이 더 좋고, 구연산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요. 붕사라는 건 저희들은 보통 한 20kg 단위로 쓰니까 놓기가 불편하잖아요. 붕사 넣는 양은 저희가 밥숟가락 정도 하나 정도 넣습니다. 소량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소비자분들이 사용할 때 구연산 집어넣는 양하고 거의 비슷하게 넣어주면 효과는 엄청나게 많이 난다라고 인터넷 쳐보시면 우리가 바퀴벌레 같은 거 죽일 때 붕사의 효과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생각의 차이예요. 우리가 수돗물을 정수기에 걸러서 물을 먹으면 식용이 되는데, 화장실도 똑같은 우리가 수돗물로 하잖아요. 근데 생각의 차이란 말, 붕사량이 소량으로 들어갔을 때는 몸에 해롭지 않다라는 거. 과하게 들어갔을 때, 구연산도 과하게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적정량을 맞추면 최고의 제품이 된다라는 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세탁할 때 구연산하고 같이 세탁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이유는 세척력을 저하시킵니다. 산이 돼서. 그래서 마지막 헹굴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수건 같은 경우에는 세탁 시간을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건에 묻어있는 건 얼룩이 단순하잖아요. 수건을 세탁 시간을 길게 해주는 게 아니라 빨리 세탁하는 게 가장 좋은 조건이고요. 세탁 시간은 보통 한 20분 내로 이렇게 짧게 해주셔도 되고, 세제량은 늘 물어봅니다.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세제량을 물어보는데, 세제량은 각자 쓰는 세제가 틀리기 때문에 회사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양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설명서를 보고 하는 게 가장 정답인데, 설명서를 읽지 않고 얼마쯤 넣냐고 자꾸만 물어봅니다. 설명서대로 넣어주시는데, 보통 저희가 봤을 때 드럼 세탁기 기준도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50cc에서 70cc 기준을 가장 많이 두고요. 가장 중요한 건 헹굼 횟수입니다, 여러분. 햄굼 횟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 보통 맞춰져 있는 세탁기에서는 표준 햄굼 횟수입니다, 여러분. 3회 보통 이렇게 많이 돼 있잖아요. 횟수를 1회 정도 더 늘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신내를 유발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건이 세탁이 끝나고 나서 세탁기에서 빨리 안 꺼내는 게 가장 문제예요. 보통 이제 출근할 때 아니면 우리가 세탁기를 코스에다 맞춰놓고 나서 외출을 한다든지 수건 같은 거는 면 종류는요 잘 알다시피 셀러로스 탄수화물 계통입니다. 셀러로스 제품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돼서 우리가 겹쳐져 있으면 신내는 바로 납니다. 여름에는. 그래서 우리가 채소류도 보면 양배추가 빨리 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건은 세탁이 끝나면 바로 끝내야 되고 수건을 넣을 때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간을 반드시 여유롭게 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수건은 잘 알다시피 수건을 넣을 때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되면 공간과 공간이 생기지 않아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수건을 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게다 걸어서 이렇게 널어줘야지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 접지해서 널면 우리가 사이와 사이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조건이 뭐예요? 곰팡이가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살기가 참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수건은 항상 펴서 널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요즘에 가정용 건조기가 있잖아요. 건조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여름에는 선풍기를 틀어서 주변에 이렇게 자꾸만 바람을 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냄새를 없애는데 가장 좋은 거는요 바람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는요 냄새를 순환시키는 거는 바람 위에는 없다라는 거 저는 말씀드립니다. 비 오는 날은 세탁을 안 하는 게 정석인 게 맞아요. 여름에는요. 왜 내가 비 오는 날 세탁을 해가지고 그러나 또 이제 장마철이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제습기가 있고 에어컨이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없을 때는요 반드시 베란다 쪽이나 이런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를 틀어서 회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문을 다 닫고 하게 되면요 공기가 그 안에서밖에 안 돌기 때문에 외부 공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순환이라는 법칙이거든요. 순환이 되지 않으면 그 냄새가 그 안에 계속 돌기 때문에 냄새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집에서 대청소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하죠. 환기를 시키잖아요. 수건을 빨 때 말릴 때도 반드시 환기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튜브 나가서 늘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섬유유연제를 넣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건이 세수를 할 때 문지르면 뻣뻣하잖아요. 뻣뻣한 이유는 알칼리를 자꾸만 쓰니까 그래요. 과탄산 나트륨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강알칼리를 쓰다 보니까 수건이 뻣뻣해질 수밖에 없고 누렇게 자꾸만 황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수건은 중성에 빨고 따뜻한 물에 빨되 보통 아까처럼 붕사라든지 넣고 세탁을 해주면 정말 잘 되면서 뻣뻣해지지 않아요. 유연제가 들어가면 이만한 구멍이 있는데 빨아당기는 우리가 모세관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모세관의 힘에 의해서 수건을 쪽 빨아당기는 건데 이 구멍을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땀이 흡수되는 양이 적겠죠. 그래서 수건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건을 막 긴 머리는 몇 장 쓰잖아요. 이럴 때 수건을 많이 쓰는데 한두 장 갖고도 충분하다라는 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수건을 오래 쓰다 보면 누래지잖아요. 근데 보기 싫으니까 삶는데 그 누래진 거를 하얗게 하기 위해서 삶는 방법은 제가 나름대로 괜찮다고 보는데 얘들을 살균 소독하는 목적으로서 삶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간 대비 비용 대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찌들었을 때는 해주시는데 자주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 수건 교체 시기를 제가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유튜브 보면 호텔 세탁 막 호텔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호텔 세탁은 여러분 구람수가 높은 거예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몇 g짜리라는 거 같은 크기의 이 구람수가 있습니다. 100g짜리가 있고 200g짜리가 있는데요. 수건의 시기는 여러분들이 알칼리를 사용하게 되면 수건 수명이 절반 이하로 줄고요. 알칼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명은 여러분 오랫동안 2, 3년 쓸 수 있습니다. 왜? 표면에 있는 얘들이 잔사가 다 녹아서 수분을 당길 수 있는 힘이 약해졌다는 소리예요. 모세관이라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수건의 기능은 다 잃어버렸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 호텔에서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개월수가 되면 다 폐기 처분을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 가정집에서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알칼리를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빠른 시간 내에 보통 여름 같은 게 4일, 5일 정도 이렇게 주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바로바로 세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건을 사용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유튜브를 따라해서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는요.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냥 하얗게 만드는 방법만 얘기하는 거지 다른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양념을 붙이는데 결론은 유튜브도 믿을 게 있고 안 믿을 게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옷이라는 것은 차이는 있어요. 수건은 우리가 그 세탁기다 과하게 돌려서 힘에 의해서 오염물이 빠져나가기가 좋잖아요. 근데 면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게 돌리면 옷이 틀어지고 변형이 되잖아요. 특히 니트 같은 경우에는 잘 틀어지거든요. 우리가 사행도 오행도라고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울코스를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울코스를 돌리다 보면 시간이 짧잖아요. 그럴 때는 일시정지
유지를 했다가 조금 세탁 시간을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에 세탁이 끝나고 나면 구연산이나 이러한 걸로 헹굼해서 마지막 1회 꼭 세탁기 헹굼을 해주셔야 돼요. 산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균이 살 수 없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연산이라는 게 우리 몸에 해로운 게 아니잖아요. 이 방법을 우리들은 놓치고 있다. 세탁이 끝나고 나서 슬러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균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 이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